네, 오늘은 장국영 씨의 기록을 남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장국영 천상에서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는 장국영 씨가 옛날에 찍었던 영화죠. 레슬리 1956-2003. 레슬리 장은 이 장국영 씨의 영어 이름이었잖아요. 46살 장국영을 추모하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잠깐의 소개를 내고 2003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굉장히 저도 좋아했던 그 영화 배우였고, 오늘 또 비가 오고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이게 나라 혹은 국가국의 영화로 올 영자였고, 레슬리 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서전은 아니고 이상용과 이지훈 외가 쓴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생애를 읊는 거거든요. 그런 장국영의 삶에 대해서. 장국영 씨가,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판에서 본 건데, 부산의 어느 그 고아원을 후원을 되게 오래 하고 그것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해서 10년 후에 알리라고 해서 이게 10년 후에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씨도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태양별이와 풍화를 찍었었는데, 저는 태양별이만 봤는데, 이 첸 카이거가 그를 추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태양별이의 데이의 죽음에는 3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태양별이 또 데이는 몸소 우의 집착적인 성격을 보여주려 했고, 데이는 자살로 고사의 결말을 완성하고 싶어 했다. 셋째, 군중 앞에서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국영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이 글을 소개하면서 그런 것을 추모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우절의 죽음을 택한 것들. 또 누구는 이제 장국영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옛날부터 일을 했었고, 외할머니의 집에서 지냈던 이야기, 부모님이 이혼했던 이야기, 12세 때 영국의 노포크로 유학을 가던 것, 아들을 위해 고집을 부린 어머니가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레슬리라는 영어식 이름을 이때 만들었대요. 이 이름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애슐리 역으로 유명했던 배우 레슬리 하워드를 좋아했다는 거. 그래서 레슬리는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여자의 이름이기도 해서 마음에 들었다던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에 다녔고 섬유 관리를 했었대요. 아버지가 재단사였는데 강요를 했다고 해요. 참. 아버지가 반신부수가 됐다는 정보를 받고 1976년에 홍콩으로 돌아온 장국영. 청바지 가게에서 일도 했나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밴드를 RTV 방송국의 가창대회 소식에서 유모에게 돈을 받아서 가창대회에 나갔어요.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2위로 입상했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죠. 매니저 진숙분 역시 여기서 가요제에서 발견해서 음반 발매하고 영화 출연이 이어졌습니다. 홍루 춘상춘을 데뷔했는데, 장국영은 1982년작 열화청춘을 자신의 데뷔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일한 히트송 모니카로 성공을 많이 못하고 계속 8년을 참았다고 합니다. 영웅 본색에서 마피아 형을 둔 경찰 동생의 울분, 이것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처녀유호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죠, 옛날에. 그래서 저도 아주 재밌게 봤고, 장국영이 영화들의 주제가를 히트시키며 아이돌 스타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근데 장국영이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고, 당시 전성기를 구사했던 알란 팀과의 경쟁. 네, 이것도 갑자기 우리 옛날에 H.O.T하고 잭스키스의 그런 경쟁이 납니다. 비교가 되네. 사실 언론이 비교를 하는 거죠, 뭐.
장국영이 이렇게 매체들의 억측성 보도에 분통을 많이 터뜨렸대요. 1990년 정상에 위치했을 때 물러나고 싶다며 거주지로 캐나다로 옮겼습니다. 장국영이 라이벌 가수의 팬들로부터 제사 쓰는 돈과 종이 제사용향, 죽은 곤충과 벌레를 받았대요. 와, 옛날에 그 베이비복스의 감미연 씨가 이제 모 가수와 열애설이 터졌을 때 면도칼을 받았대나요? 뭐 뭐랬나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서. 그래서 고별 콘서트를 했는데, 근데 이미 장국영은 홍콩의 쇼 비즈니스계의 화려한 삶에 길들여져 있어서 되게 홍콩에서 연락도 많이 했고요. 오우삼 감독이 말했대요. 사람들은 자네가 가수를 그만뒀을 뿐 연기를 그만둔 거 아니라고 생각해. 태양별이를 출연했대요. 또 아비정전, 왕가희 감독의 영화. 왕가희 감독의 영화를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굉장히 찍어서 엄청나게 오래 찍는다고 해요. 그런 감독도, 하지만 엄청 유명한 감독이죠. 아비정전을 결국 이제 찍고 한 컷을 찍는데 이틀이나 걸렸다. 맞아, 이게 이제 이 감독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아비정전은 이제 그 총격전과 코미디에 길들여지는 관객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금상장, 나무주연상까지 성공했어요. 그리고 영화 촬영에 이제 노래는 많이 안 하고 몰두했나봐요. 그 다음에 첸 카이거, 이름이 어렵네요. 태양별이 주인공인 대이역 섭외를 위해서 장국영을 만났습니다. 데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지닌 인물이군요. 데이의 일생과 내 자신의 삶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처음에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 장국영은 동성애적 성향을 전면에 드러내는 데이의 이미지 때문에 출연이 내키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첸 카이거의 영화를 보고 마음을 바꿨대. 근데 이 영화가 그의 사생활에 대한 가십을 제공하게 될 것을 짐작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던 듯 합니다. 굉장히 이제 연기를 되게 감동적으로 봤었죠. 이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본 분들은. 장만영 교수, 장국영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평생 그렇게 진지하게 연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랬다고 합니다. 정말 이 훌륭한 뭔가 이 삶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또 성공했겠죠. 태양별 촬영을 위해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4시간씩 연습했대요. 원테이크 레슬리라는 별명, 감독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는 게 아주 한 번. 황금 종려상을 이것을 위해 이제 받았죠. 또 하나, 해피투게더를 찍을 때까지. 그와 영화를 찍으면 찍을수록 심신이 매우 피곤해졌다. 음식 때문에 탈이 나서 집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왕가인은 계속 버티겠다. 4주가 지나도 촬영을 못했고 그렇게 2달을 멍하니 보냈다. 장국영은 왕가희의 이름만 나오면 늘 투덜댔지만 왕가희의 신작 캐스팅 리스트 맨 앞머리에는 늘 장국영의 이름이 있었다. 이런 거. 진가신의 금지옥을 찍었을 때 왕가희가 또 뭔가 촬영을 요청했어요. 저는 금지옥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여기서는 이제 그 상대 여배우가 남장 여장을 하고 나오죠. 그렇게 해피투게더가 이런 스토리로 인해 이제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순환의 아이돌 시대를 거친 장국영이 완숙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80년대보다 90년대, 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나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출연작은 고정관념을 부수는 로맨틱함과 슬픈 정서를 공통 분모로 지닌 작품이었다고 평가해요. 이제 금지옥엽은 뭐 코미디를 작정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그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여자 배우를 사랑한다는 고백에서 보면은 어떠한 그 고정관념에서 사실은 커피 프린스 이전에 나온 어떤 젠더 고정관념을 깨는 영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죠 그렇게 인터뷰에서 많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얼굴 가운데 턱을 가장 좋아했대요. 그리고 해산물도 좋아했고 멕시칸 음식을 싫어했었대요. 집을 꾸미는 것도 전문가 수준이래요. 1년에 무려 12번이나 이사를 한 적도. 저도 아주 이사를 좋아하는데. 안전을 위해 격렬한 오락게임을 한다거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도 삼가했다고 합니다. 미술도 좋아해서 골동품도 광의했대요. 저도 골동품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저도 이 책을 옛날에 읽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장국영 씨의 어린 시절의 꿈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손을 떠는 체질에 일찌감치 포기했고 조종사는 또 고소공포증 때문에 포기했다고 해요. 네. 이렇구나. 주윤발이 홍콩 사회 밑바닥에서 일어나 자수성가한 스타답게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지내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상점에서 구두를 살 때 사람들이 사인을 요청하면 그 상황에 행복함을 느끼면 된다. 팬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되게 주윤발 씨가 지금 굉장히 이 소탈한 뭐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하나요? 그런 소탈한 성품으로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국영과의 일화가 있네요. 장국영은 근데 가족은 만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친구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자 스타가 된 후 가족 부양의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아주지 않았던 막내가 집안의 기둥이 되었다. 죽을 때까지 4명의 누나 가운데 이혼한 2명의 누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하지만 그것이 매번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누나들은 내가 주는 돈이 모두 내 피와 땀이고 쉽게 써버릴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되게 요새도 이제 그 연예인들의 비투가 오늘 한참 이제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흡혈귀처럼 성공한 한 가족의 한 명을 피 빨아먹는 거죠. 남자들도 많지만 특히 이제 여자 연예인들의 그 어머니들이 돈적인 것으로 많이 사기를 치는 걸로 느꼈어요. 근데 여기선 또 반대로 이제 그 장국영의 누나들이 이렇게 장국영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았네요.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국영을 여러 가지가 힘들게 했었네요.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고 받지 못했고 더 베풀고 싶어 했고 어린 배우들을 발굴하거나 보살펴주는 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와서까지 그런 이제 고아원을 지원해주고 정말 다시 보게 되는 늘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완벽주의에 대한 것. 할리우드에서는 평범하게 되는 것보다 홍콩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말로 할리우드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꿈의 제국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문화적 차이도 알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동양인으로서 거기에 가면은 일종의 감초 역할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접받는 거는 싫어했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홍콩의 스타가 되고 싶었는데 감독과 작가들이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은 거에 굉장히 괴로웠나 봐요. 금지옥엽 2는 제가 못 봤어요. 사실은 홍콩 영화를 한동안 많이 보다가 이제 조금 가라앉을 때가 있었죠.
그런 게 참 아쉬웠습니다. 저도 참 뭐 기회 안 봤으니까. 90년대 후반 홍콩 영화 산업이 침체에 빠져들어서 감독들의 창의 연맹이란 모임을 결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유성어라는 영화를 넣는데 여기서 장국영 씨가 노 개런티의 공동 제작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양쪽에 욕심이 많았고 스태프들에게 까다롭지만 지나친 요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평했대요. 매연방은 이런 장국영이 걱정스럽대요. 장국영이 완벽주의자라 늘 긴장 상태로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1998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영화를 찍다가 다리 부상도 당했대요. 준비해왔던 사업도 잠시 중단하고요. 여기서 성적 취향에 대한 이게 이제 큰 것으로 했는데 장국영의 열정 콘서트가 2000년에 열렸는데 장국영이 머리를 틀어올리고 인디안풍 치마를 입고 나온 것. 홍콩 언론들은 장국영이 당학덕과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해서 그의 집에 머물렀다고 보도하고 파파라치와 이제 그런 과십을 언론에 막 내고 있네요. 언론들이. 장폴 고디의 의상을 입고 나왔을 때도 비판을 하고요. 연예인들의 자살에는 이제 그런 소위 기레기라고 불리는 그런 언론인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조금 생각하게 합니다. 장국영이 긴 머리를 휘날리며 빨간색 하의를 입고 등장했을 때도 두고두고 인구에 회지됐대요. 토론토 콘서트에서 어느 관객이 사랑해요 레슬리라고 외치자 나도 사랑해요 당신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저는 이 그 금지구협에서의 대사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깬다는 점에서 아주 전 이런 점을 더 좋아합니다. 매스컴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고분고분하지 않는 연예인들은 언론에 집중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되는 거죠. 장국영 씨도 굉장히 이제 이런 면에서 되게 안타깝네요. 타임아시아 인터뷰에서 성적 취향에 대해 물었대요. 장국영은 내 성적 취향은 양성애자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것이 각종 보도에 인용되면서 주로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사용됐대요. 이 말에는 장국영의 솔직한 용기와 매스컴의 숱한 밑방아를 무시하는 조로. 매연방, 또 모순균, 이런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이제 연인 당학덕,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스타의 곁에 항상 그들을 격려해준 지원자 중에 한 명이 당학덕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되게 옛날에 봤던 영화에서 그 동성애자, 유명한 동성애자 영화를 다뤘는데 매스컴은 이제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기 바쁘죠. 사실 지금도 그렇죠. 가십이 언론이 보도하고 사실 우리들도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고 즐기잖아요. 호텔 커피숍에 있든지 장국영이 프로파가다 게이클럽에 있든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건질 게 있나 궁리했다고 해요. 진저리가 난 장국영은 홍콩 언론의 취재를 철저히 거부하거나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잡지의 목적은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 아닌가. 지금은 오로지 잡지와 신문들만 행복해하고 있다. 난 아니다. 와 정말 지겨웠나봐요. 장국영은 97년 단독 콘서트에서 당당은 어머니를 제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홍콩인들이 생각하는 장국영은 모든 것을 갖춘 스타였다. 그가 게이라는 사실은 문제 삼은 것은 사실상 언론뿐이었다. 네, 이 말이 진짜 모든 걸 증명합니다. 장국영이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 다시 음악에 대한 작업도 계속 했나봐요. 금주기업의 주제가도 그의 작품이었다.
이 그 주제가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좀 틀면서 책을 읽을 때가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 연출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 사실 홍콩의 영화 사업이 많이 산업이 쇠퇴하는 지점에서 힘들었겠죠. 장국영과 성월동화의 감독 이제 일화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성월동화도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장국영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이도 공간에서는 장국영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예인의 마지막 자살에는 마지막 그 영화를 그 원인으로 두는 그런 언론의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이은주 씨에서도 그 마지막 영화가 그 이제 단추를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도 공간에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약간 음습했던 거였죠. 호러 드라마였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가 자살한 몇 가지 정황 가운데 영화와 현실의 혼돈. 그런데 주변인들은 이 사실을 언론의 무지한 횡포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헨성과의 플레이보이 역할을 그런 건 일단의 경지를 넘어섰대요. 이제 어떻게 여자와 데이트하는지를 보여준 데 질력났다. 그런 역할밖에 맡을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니 더없이 피곤해졌다고 고백했다. 그렇죠. 맨날 저는 로맨틱 그 코미디 같은 걸 잘 보진 않는 편인데 정말 그것을 매번 맡으려는 연예인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후지 TV에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으라는 제안도 거절했대요. 45세의 나이에 다시 드라마로 가고 싶지 않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술가로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난 언제나 진심으로 연기하고 싶을 뿐이다. 정말 이해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의 여자 연예인의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 이제 그런 젊은 여성의 역할, 그 로맨스의 주인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배역이 없거든요. 나이가 되면은 누군가의 어머니로서만 소비가 되잖아요, 여성이. 그런 점에서 그 영화계에서도 투캅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지점이 좀 되게 긍정적으로 최근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국영 씨가 있던 이 당시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나 이제 동성애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동양 사회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홍콩은 참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쵸? 홍콩도 좀 그렇네요. 장국영 씨는 배우가 된 후 20년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감독이 되는 것이었대요. 최근에 어떠한 그 영화 배우 누구였죠? 그 감독으로 나온 게 있었다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연 홍보 영화 엄비 연멸 이것을 연출했었다고 해요. 팬들도 좋아하는 거, 솔직한 장국영을 좋아했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고요. 난 일본과 한국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한국은 사치스럽고 저속한 곳이 됐고 무엇보다 돈이 우선이래요.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그런 홍콩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는 귀속시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02년 드림리그라는 이름의 작은 영화사를 설립했대요. 프로젝트 L이라고 이름 붙은 첫 작품을 준비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홍콩이 아닌 일본과 한국의 투자자들이었대요. 장국영은 감독의 꿈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긴 아무리 진짜 훌륭한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제작자가 없으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지만은 이제 투자자를 못 구해서 불발로 끊었고 한국 배우 송승헌을 공동 주연으로 캐스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윤도 줄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실망감이 그를 망가뜨렸다고 그 풍월의 프로듀서 장진전이 평가해요. 어느 날 감독 첸 카이거는 태양별의 촬영을 끝낸 후 장국영이 대의의 경극 의상을 입고 나타나서 말했다고 해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꿈에서 깼을 때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첸 카이거는 이 꿈이 단지 영화가 완성됐음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이 인사가 그의 10년 후를 말해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야말로 또 다른 대의가 아닌가. 첸 카이거는 탄식했다고 합니다. 작가 이벽화 씨는 장국영이 1년 전부터 계속 우울해했고 위산 역류로 건강까지 안 좋았다고 해요. 2002년 11월 우울증으로 한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상태를 짐작은 했지만 심각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떠한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좀 빨리 알아줬다면 이제 막을 수 있을 건데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청아 씨도 당시에 장국영의 방을 지나친 것을 안타까워했다라고 하죠. 장국영은 죽기 전 연인 당학덕에게 노래를 그만두고 배우로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이제 그래서 그 장국영이 평소 배우로서의 삶에 강한 애착을 보여서 많은 이들이 그의 자살을 믿지 않았고 혹자들은 타살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내세웠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홍콩 연예인의 후배이자 4대 천왕인 한 명인 장하구와 뮤지컬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여기선 그래요. 그를 죽음으로 본 것은 오랜 절망감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이제 챕터 2에서는 영화와 이야기를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